JB 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 타임즈 더 막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인사 전해주고 계신데요. 신터방님이 시계 잘못 보고 9시로 착각.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네요. 안녕하세요.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예. 이제 시작입니다. 네. 자, 라디오는 물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예.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고 많이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에이스 타임부터 가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잠깐 주문이 들어왔네요. 뭔 주문? 2599님, 예. 더마카님 더 사정없이 막 그냥 까. 누굴까? 가차없이 까발려 주시길. 왜 근데 접어요? 왜? 아니요, 이건 뉴스의 이면을 까란 얘기겠죠. 그런 거죠. 근데 왜 저를 보냐고 그렇게 도끼 네? 눈으로. 아니요, 그러지 않은데요. 자,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를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AS타임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어제 저희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의원직을 받고 본회의에 처음 출석해서 선서를 했던 언론개혁을 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대부분의 언론이 전세 산다 이걸 받아 썼어요. 네, 맞아요. 자, 김 의원을 당황시킨 JB의 질문. 네.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이 질문 왜 하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풀어주세요. 궁금하니까 질문해줘. 뭘 아, 어렵게. 궁금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팔았어요. 팔고 세금 내고 남은 거 전부 다 사회에 환원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이에 또 집값도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원금만 가지고 원금만 손에 쥐었다는 얘기인데 다시 샀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럼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그냥 여쭤본 건데 네, 알겠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을 해요. 전 그 뒤에서 전세 얼마짜리인지 궁금했는데도 그건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사생활의 영역이니까 얼마짜리인지까지는 차마 물어보긴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요 질문 하나로 어제 여파가 컸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받았었어요. 네, 결국은 언론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부동산에 이제 모든 지금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하나의 방증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도 시선 집중은 부동산에 대한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3부 8시에 시작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목할 뉴스는 뭔가요? 안철수와 이재명인데요. 저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한국경제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발언이 하나가 나왔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 어떤 역할을 맡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연출, 조연, 주연 어느 역할을 맡을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는 칼럼이 회자된 걸로 한다. 필요한 어떤 역할도 하겠다. 이거는 이태규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선에 뛰어들면 흥행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단 조연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아무튼 네, 맥락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선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는 결이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간보기에 들어갔다. 아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SNS에 글을 올리고 여의도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동법을 거론하면서 민생을 강조를 했는데 정치에서 작든 크든 민생에 도움되는 실질적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지 일상적이고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접근법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철수 대표가 모락모락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는 거두절미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모락모락 김을 피우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두절미는? 거두절미하고 지금 직진 모드로 이제 장착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런 거 그 친문 당원들 이야기했을 때 1000명 차단하면 그다음부터 안 오더라. 네.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스타일 차이로 볼 거냐? 제가 볼 때는 그거 이전에 환경의 차이가 더 크다. 일단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정세균 총리가 이제 물러나면서 이 대선 경선판에 이제 공식 참전을 선언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딱 거기에 맞춰서 이낙연 의원이 문재인 지키기를 공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민주당에서 이제 대선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막이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보선 단일화 과정에서의 자기 약속에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겹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본격 대선 행보를 바로 지금 그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지금 그을 이유도 없다. 왜 그러냐면 경선 일정 자체가 민주당보다 석 달가 늦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특히나 제가 볼 때는 분기점은 윤석열 전 총장의 공식 선언이 아마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먼저 과속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만 비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의 차이가 있다. 이재명 지사가 직진 모드라면 안철수 대표는 정차 모드다. 이렇게 정리를 약간 드리겠습니다. 상대를 보면서 지금 움직이는 거는 비슷하지만 그렇죠. 모두는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그러면 누가 대권 에이스로 완주를 하겠냐, 누가 주연이 되겠냐, 제가 이걸 물어도 제 입인 대답을 안 하겠죠. 그걸 지금 누가 알아요, 그걸. 그잖아요. 네, 빠져나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야구판에서 보니까 전직 야구 선수가 갑자기 아기 동자가 돼서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유튜브에서? 아니요,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주연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무시를 해, 묵살을. 네. 주연이 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 아니면 가장 눈앞에 변수 이런 거는 꼽아주실 수 있잖아요. 각각. 민심에 올라타는 거죠. 너무나 모범 답안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촌철님들 반응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정치적인 색깔들이 강하셔가지고 네. 읽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요건 좀 궁금하다. 똥맘님이 네. 대동법 선조와 강해군과 같은 길인가? 제가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각종 세금을 이제 쌀로 통일시킨 거가 대동법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대동법을 하자라는 얘기 아니라 민생에 그러니까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런 취지로 그 사례를 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강론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좀 점검할 이야기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어제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에는. 네. 예를 들어서 실거주용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주택도 생필품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7월에 경기도에서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아라. 안 팔면 승진 인사에 반영하겠다라고 네. 공언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거 다른 거 아닌가 제가 어제 좀 찾아봤어요. 근데 되게 모호하게 됐어요. 그거는 공직자고. 작년 7월. 네. 작년 7월의 경우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한 주택만 남기고 다 팔아라도 아니고 또 거기서 실거주 얘기가 살짝 걸쳐지긴 하는데 언론들은 다 그러니까 한 채만 남기고 팔아라로 다 해서 그랬어서 보도를 했는데 경기도가 그거에 대해서 정정 요청할 때는 좀 얘기는 없었거든요. 네. 그럼 그때의 보도와 어제 이야기는 결이 좀 다른 거 아니냐. 뭐 그게 공직자냐 민간이냐 그 차이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인터뷰 요청 넣어놨으니까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또 대차게 한번 물어보죠. 네. 자,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전임 시장 재직 시절 있었던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건 발생 즉시 제대로 된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대처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도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와 동시에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2차 피해가 가해질 경우에도 한치의 관용조차 없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입장 표명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보궐선거 내내 이런 입장을 견지를 했었고요. 오세훈 시장이. 또 네. 상대 후보 진영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논란 벌일 필요도 없다고 저는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요? 무슨 어떤 이야기냐면 피해자로부터 재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고 재조사 의지를 이제 밝혔는데 거죠? 네. 피해자 요청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사가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네. 근데 문제는 조사를 해서 과연 실질적 진실을 다시 밝힐 수 있겠는가, 그 실효성이 있겠는가. 요거는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왜 그러냐면 묵인 내지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당시 공무원 대부분이 서울시를 떠난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 내실 없이 논란만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네. 이게 좀 궁금하고 이게 관심사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재경님이 언제까지 이런 선언을 해야 할까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사실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실 건데 그렇다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던진 이 조사가 어쨌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된 거잖아요. 네. 이왕 한다면 사실 잘 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앞서서의 조사들이 워낙 부실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진실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요건들이 채워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요건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실체적 진실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그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가장 기본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이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서울시를 떠난 상태이고 네. 이런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내용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 변방에서 논란만 거세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로 번질 수도 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철저하게 절제를 하면서 그럼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오세훈 시장에게 이제 그 떨어진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확실한 대응 시스템 이런 게 또 필요한 상황인데 네. 앞서서 컷에도 들으셨지만 오세훈 시장도 나름 대책을 밝히긴 했어요. 네. 근데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미 법적으로 의무화된 대책이다. 새롭진 않다. 문제는 강제력이다. 제대로 지켜야 한다. 네. 이 부분을 꼬집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챙겨볼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서울 고덕동의 공원형 아파트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해서 택배 노조와 갈등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이거 네. 이런 상황에서 CJ에 대한 통운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와 합의를 했다면서 택배 노조가 반발을 하고 나섰어요. 어제. 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유예한 후에 그 다음에 저탑 차량을 도입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배달하기로 합의를 봤다. 노조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해당 아파트를 배송 불가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추가 요금을 물리지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CJ에 대한 통운은 합의 봤다라고는 노조의 주장을 부인했어요. 해당 구역 집배점과 아파트 사이에 협의를 진행을 했지만 합의는 없었다. 그러면서 4월 이전에 대부분 택배 기사들이 필요에 따라 저상차 교체를 완료했지만 추가로 택배 기사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고 있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이건 뭐 금방 드러날 일이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좀 다른 걸 짚었으면 좋겠는데 고덕동 아파트의 갈등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갈수록 공원형 아파트 단지는 늘어날 게 뻔하니까 네. 자, 그럼 고덕동 아파트를 넘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그게 뭐겠느냐라는 거죠. 자, CJ 대한통운은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4월 이전에 대부분 저상차 교체를 완료했다라는 회사 관계자의 말이 힌트가 되는 건데 그래서 택배 차량을 저상 차량으로 바꿔서 지하로 그러니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CJ 대한통운이 잡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노조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대책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탑 차량 같은 경우는 허리를 숙여서 일을 하게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무리가 간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니까. 네, 사진 보니까 진짜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조가 작년에 건강 조사를 해봤더니 84%가 허리 통증 그리고 80%가 근육통과 관절통을 호소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다고 노조가 밝혔거든요. 네. 자, 그러면 회사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산업안전법에서는 사업주의 의무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회사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네. 이걸 지금 하고 있느냐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저상 차량 교체가 예방 조치는 아닐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저상 차량 교체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이 문제니까. 그럼 이 조치가 있냐? 이거 한번 이거부터 내놔봐라.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 JB타임즈에서 이 뉴스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태 해결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요거를 좀 꼬집어드리고 싶고 네. 천철님들도 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HBYI님은 회사 관계자분이 저상차 안에서 물건을 직접 옮겨봐라.
사람 사는 세상님은 택배 기사님들 응원합니다 해주셨고 김영선님도 저상차 허리 끊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해주고 계시거든요. 아니 허리 숙이고 그 무거운 물건 들어보세요. 허리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박정현님은 차는 누구 돈으로 바꾸는 건가요? 다들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제 해주시고 말이 계세요. 예. 그리고 6769님은 아파트를 만든 건설사는 책임이 없을까요? 건설사.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뉴스 듣고 전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택배노조는 약간 정부의 개입을 원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국토부는 입장이 단호합니다.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하기 어렵다. 이건 상가의 행위니까 이제 문제는 다만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최초 문제가 됐을 때 규정을 좀 선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올릴 수 있는 것을 조금 밑으로 해놨는데, 올렸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서 이제 그 이전에 공사 들어갔던 아파트 같은 그렇죠. 경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노동자들의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아니면 그럼 노동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되는 하셔야 되는 게 해야 아닌가라는 되는 거죠. 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자, 제이비타임즈 마지막으로 챙겨볼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는데요. 검찰은 이상직 의원이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서 딸의 수입차 비용 같은 생활비 그리고 정치 자금으로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혐의에는 빠졌지만 이 의원이 회사를 사금고 마냥 운영한 의혹이 또 있습니다. 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만 뽑아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네. 딸에게 포르쉐를 그러니까 그 회사 돈으로 리스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체포 동의안이 오늘 처리될 예정인데 본회의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앞서서 이상직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돌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른바 설명 내지 해명을 했다는데 나 좀 봐줘 이런 건가? 회사 돈으로 딸에게 포르쉐를 대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과거 교통사고를 당해서 안전한 차량을 고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포르쉐를 골랐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 말을 꼭 한번 되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럼 경차 타는 사람들은 뭔가요? 네? 또 왜 그렇게 경차 타는 사람 서운하게? 네, 또 혈압 오르는데 왜 그러냐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포르쉐가 아니고요. 규정 속도 준수하면서 안전 운전하고 방어 운전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요 말씀을 이상직 의원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차종 상관없이 네. 딸 위한 차를 왜 회사 돈으로?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고 입 아픈 거고. 아니 그리고 이 친서에 보면은 자기가 횡령했던 돈은 다 변제했다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 궁금했어요. 빼돌린 돈을 다시 회사에 돌려주면 혐의도 없어지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 버리면 걸리면 토해내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친서는 왜 그거는 보냈지? 법을 희롱하는 것이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내가 뭐 구속까지 될 필요야 뭐가 있겠냐. 그냥 그 불구속해서 재판받으면 되지. 이걸 호소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거다. 이거 그렇죠.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기 위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6873님이 네. 걸어 다니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 아닌가요? 네. 네. 한 발 더 나가셨군요.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또 다른 보도도 했었습니다. 이상직 의원을 거쳐서 최종구 전 대표로 이어지는 채용 청탁자 명단에 엄청 많던데요. 여당 보니까. 중진 의원에서부터 언론사 간부, 중견기업 회장 음흠. 등등 다양한 인사들 이름이 등장한다. 네. 요것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JB타임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